자율규제는 자율이기 때문에 좀 거래소 간의 차별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업비트가 VC가 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큰 변화일 거예요. 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규제안은 상당히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해야 되고 하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도 스탠스를 같이 다들 맞춰서 가는 분위기인 게 우리나라만큼 다른 나라들도 코인 투자자들 때문에 그 각 당국에 계신 분들이 애를 먹고 계셔서 제가 일본 쪽 얘기도 한번 아는 분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그쪽은 일본 시장은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엄살을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그 나름 그 G20이라고 하는 선진 국가들 그 FATF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들어가 있는 회원국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규제가 저마다 동시에 나올 거라 그리고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커서 그럼 법 개정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상장이나 폐지를 통일하는 것, 그 업비트와 빗썸 같은 게 통일하는 것은 그런 건 빨리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이건 자율규제잖아요 또. 그러니까 오늘 얘기 나온 것 자율규제니까.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자율규제인데 자율규제를 어기면 누가 감옥에 가는 겁니까? 누가 두들겨 맞는 자율규제는 겁니까? 자율이죠. 자율규제는 자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창현 의원도 자율규제인데 약간 점점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믿어달라. 현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각 주요 거래소 대표님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야겠죠. 서로가 나름 익스큐즈할 건데 익스큐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뚜렷하게 어떤 코인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하긴 되게 애매해요. 오늘 밤, 내일 밤에도 또 바뀔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우리도 그 폴리 바게닝이라고 있잖아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죄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형량을 줄이고 내 친구 대신에 감옥에 넣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주요 코인 거래소 대표님들도 아마 모여서 서로가 이해관계를 정리할 거예요. 어떤 코인은 업비트에 비싸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비싸다라는 말은 뭐 돈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 특정 코인 발행사가 마케팅을 세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코인은 코빗에서 마케팅을 도와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업 환경이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그 수년간 이어져 온 이해관계들이 딱 얽히설키 묶여 있어서 지금 이거를 딱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반발이 세죠. 우리 그렇겠죠. 동네에서 치킨집을 해도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얘기 듣다 보면 그러면 거래소 간의 차별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업비트에 굉장히 쏠려 있고 그쵸. 빗썸이 뭐 2등이라고 하지만 좀 네. 분발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코인원 코빗 고팍스도 사실은 조금 더 격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사실은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공격적인 상장이라거나 그쵸. 하여튼 뭐 아니면 한국에 없는 코인을 상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량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 상장 기준이나 이런 게 통일화되면 네. 사실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되게 매우 높아 크고요. 보이고요.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 그 이면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앞으로는 업비트가 VC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들이 초기 시리즈 A 투자할 때 어떤 기업에 괜찮은 사람이 있고 요 서비스는 뭐 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판단하면 투자를 하잖아요. 이 코인을 상장하는 것 자체가 어떤 괜찮은 기업을 발굴하고 일종의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을 융통하는 그런 활로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런 핫한 또는 경쟁력 있는 코인 발행사를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코인 거래소들은 영업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정말 이 벤처업계의 혁신적인 영역에 그 혁신가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게 IEO 같은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IEO가 그쵸 이름은 이제 거래소를 통한 위탁 거래소, 상장인데 IEO죠. 이미 IEO의 시대가 됐죠. 왜냐 워낙 입출금을 정부가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IEO가 된 지 오래됐어요. 이건 IEO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IEO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이제는 그냥 우리 뭐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코넥스가 있잖아요. 코코스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그 자본을 우리가 기업이 성장할 때 자본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처럼 또 다른 자본 확보 루트가 생긴 거고 업비트와 빗썸은 앞으로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왜냐면 상장 기준 자체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서로가 경쟁력 있는 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뭐 이것도 결국은 적자 생존이죠.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그동안 인맥을 많이 쌓아놓은 두나마 빗썸, 코인원 코비 고팍스가 치고 올라갈 거고 대표적인 예가 워낙 입출금이 이미 된지 오래됐는데 고팍스의 MAU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도 UI와 UX 뭐 이용자의 습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두나무가 하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 그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른 거래소와 대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미 그런 것들은 그들은 노하우가 있는 거고
또 투자자들과의 어떤 그 핑퐁을 통해서 그들의 막대한 빅데이터를 두나문 2017년부터 쌓아왔고 이런 영업 노하우를 사실은 외부에서 흔드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뭐좀 굉장히 큰 변화일 거예요. 상장 기준이 맞춰진다는 건 아마 굉장히 큰 변화일 거고. 근데 물론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테라 사태 때 거래소별로 다 입주금 맞고 이런 게 달랐어서 네. 정부가 되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 나비 효과 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건데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좋은지 나쁜지 떠나서 어쨌거나 이런 가이드라인은 필요했던 것 같고 생긴다면 거기 맞춰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또 거래소들은 또 다른 또 방식으로 살아남겠죠.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계속 그 규제안이 만들어지고 가이드라인이 나오는지는 또 꾸준히 또 우리 이수훈님이 또 이제 테크엠에서 기사로도 많이 얘기를 네. 해주실 거고 저희 개코에서도 계속 꾸준히 관심 가지면서 전달할 테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준비했던 긴급 간담회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질문 시간이 이제 저희 7시부터잖아요. 3분 정도 남았는데, 저 이 얘기를 꼭 하고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 중에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넥슨이었어요, 넥슨. 메이플 스토리 코인이 사실은 발표됐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NDC라는 넥슨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메이플 스토리에 이제 NFT나 이제 블록체인 붙이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서 저희는 게임 코인 TV잖아요. 그래서 정말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이 내용을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수호님이 이제 우리 베이비가 또 오면은 이수호님 만나기 좀 힘드니까 짧게라도 메이플 스토리 코인, 넥슨의 그런 게임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짧게라도 한 3, 4분 정도, 2, 3분 정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메이플 코인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계속 수면 밑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번에 나온 그렇죠. 건데요. 공식 어나운스 된 건 처음이에요. 네, 처음인데 뭐 지금 김병철님이 위믹스 달러 얘기도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뭐 메이플 코인이나 위믹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게 게임 코인도 이게 주식처럼 PER도 있고 PSR도 있고 PBR도 있고 이제 다 그런 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돈을 얼마나 벌 건지, 매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뭐 PBR이 이제 순 자산인, 이게 자산이라고 말하기 뭐하는데, 게임 코인의 자산은 결국은 팬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얼마나 이용자들을 많이 갖고 있고, 메이플 스토리가 사실 옛날 게임인데, 아직도 이용자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이 IP로 영화를 만들든 뭐를 하면 대박이 날 가능성이 큰지, 그런 걸 봤을 때 메이플 코인이, 그럼 PER이 얼마가 나오겠다. PBR이 얼마가 되겠다. PSR은 어디까지 가겠는걸? 요런 걸 투자자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넥슨은 지금 돈이 많은 회사잖아요. 뭐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고, 판교역에서 내리면은 제일 작은 건물이 이제 저기 위에 있는 회사들이고, NHN,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그 건물도 커요. 넥슨이 그 중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넥슨은 아마 코인으로 돈을 벌겠다는 의지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IP와 기존에 갖고 있던 이용자들의 팬덤을 공고히 만들고 이들이 이탈하지 않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게 또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 법인의 또 핵심, 그것도 그 슬로건이에요. 사실은 일본 상장사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코인으로 장난질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타 플랫폼을 쓰면 노이즈가 있을 거고, 타 플랫폼을 쓴다 하더라도 노이즈가 적은 쪽으로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또 하나는 예상충 이슈가 있잖아요. 넥슨도 여러 가지 돈을 뿌려놓은 곳들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 가지고 이슈를 만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장을 좀 떼고 보자라는 멘트가 최근에 넥슨 개발자회의에서 직접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 위믹스랑은 조금 방향이 달라요. 넥슨은 자본을 갖고 있고 위메이드는 사실은 제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소비자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판을 벌리기 위해서 시간도 코인 자본도 사람도 필요했어요. IP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썬데이 토즈 같은 IP를 갖고 있는 회사를 들어오게 한 것도 그 이유고, 다만 넥슨은 그런 그 전후 과정이 필요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코인 자본을 억지로 유동성 풀에 밀어넣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IP를 기존의 히트작에 붙여서 빠르게 충성도를 살리는, 아마 이런 쪽으로 갈 거고, 다행히도 그러기 때문에 정책적 리스크도 크지 않을 거예요. 넥슨은 무리에게 무언가를 노이즈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위메이드보다 상대적으로 넥슨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시세를 말하는 건 아니고, 시세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지금 이렇게 비트랑 이더랑 다 박살나고 있는데 위믹스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빠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 따져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 코인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가격까지는 예측드리기는 어렵지만 메이플 코인은 기존에 나왔던 게임 코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기초 체력이 단단한 채로 출발하기 때문에 분명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발행될지가 사실은 넥슨의 그 메이플 코인 그게 어떤 기반, 어떤 메인넷 기반으로 발행될지 클레이튼일지 아니면 이더리움일지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아니면 넥슨 자체적으로 메인넷을 만들지도 궁금하고 코인을 상장시킬지도 궁금하고 메인넷은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메인 만들. 사실 제 친구가 이 안에 있어서 아, 제가 그래요? 직접 들었는데 메인넷은 만들었는데 메인넷을 오픈할지 말지는 알 수가 알 수가 없다. 없다. 네, 메인넷은 꽤 오래전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넥슨만의 메인넷이 따로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서 이제 넥슨 게임들의 레이어 2 게임 코인들이 돌아다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레이어 1과 레이어 2 구조는 아닐 거예요. 폐쇄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퍼블릭이 아니라면 뭐 퍼블릭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또 사실은 그러면 넥슨 캐시나 넥슨 게임머니나 되게 비슷한 거긴 한데 사실은 궁금합니다. 좀 더 취재를 해서 좀 더 좀 고도화된 바뀔 수 있어요, 계속. 고도화된 정보를 가지고 또 다시 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이비 보고 싶으시죠? 이제 미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지금 집에 가고 있을 텐데 아무튼 다음 주에는 또 베이비랑 함께 또 좋은 소식, 예를 들면 뭐 어떤 소식이겠어요? 뭐 유믹스 3.0 나왔으니까 3.0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저희 커뮤니티 채널에다가 계속 공지할 거니까 커뮤니티 채널 보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개코 돕는새 만든 기자들의 고인물이었고요. 이승훈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